안녕하세요. 임플란트 제작 과정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한나은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환자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는 25세 남성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넘어지면서 11번, 21번 치수침범, 치관파절로 인해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을 완료했으며 2차 수술 예정인 환자입니다. 저희 조는 임플란트 설명문을 리플렛 형식으로 제작하여 환자에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동영상은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영상은 환자가 치과에 처음 방문했을 때 임플란트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 사항들 4가지를 대표적으로 설명한 영상입니다. 환자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임플란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우선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주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젊은 나이에 임플란트를 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플란트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치료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충치가 심해서 신경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잇몸 질환으로 인해 치아가 빠진 경우에도 임플란트를 하시고 환자분처럼 외상으로 인해 치아가 더 이상 제 기능을 못할 때 임플란트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임플란트 치료 기간은 일반적으로 2에서 6개월 정도이지만 잇몸뼈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뼈 이식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함께 진행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2에서 5개월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임플란트 사용 기간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임플란트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수술 후에 주변 잇몸 관리와 정기 검진을 통해서 꾸준히 관리를 해주신다면 10년 내외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스스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의 경우와 같이 상실된 치아로 인해 저작 기능과 심미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임플란트를 식립함으로써 구강 기능을 회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많이 선택해 주십니다. 환자분께서는 현재 당뇨병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을 함으로써 혈당 수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가 안정화된 후에는 당뇨병의 악화로 임플란트 주위염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혈당 관리를 잘 하고 오셔야 한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다음은 임플란트 제작 과정을 환자에게 설명하는 영상인데요.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모형을 이용하여 1차 수술과 2차 수술의 과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임플란트 구조는 먼저 보철물을 지지하기 위해 잇몸뼈에 식립하는 인공치아 뿌리가 있고 인공치아 뿌리와 인공치아를 연결하는 지뢰장치가 있어요. 마지막은 상실된 치아를 대신하는 인공치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플란트 1차 과정은 뿌리 부분을 뼛속에 심는 과정으로 먼저 마취를 합니다. 그 후 절개를 통해 잇몸뼈가 드러났다면 잇몸뼈에 임플란트 전용 엔진과 드릴을 이용해 임플란트 뿌리가 심길 구멍을 뚫어줍니다. 그 후 인공치아 뿌리에 해당되는 피스처를 잇몸뼈에 심어줍니다. 그리고 인공치아 뿌리 윗부분에 나중에 씌워질 인공치아를 연결할 중간 나사가 들어갈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 덮는 나사를 인공치아 뿌리와 연결한 후 잇몸을 봉합하고 나서 1차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2차 수술을 하게 된 이유는 환자분께서는 충분한 고정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셔서 잇몸 속에 묻고 인공치아 뿌리와 잇몸뼈가 잘 붙도록 기다리는 과정을 거친 뒤 2차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잇몸 바깥으로 인공치아 뿌리와 인공치아를 연결해주기 위해 지대 장치를 연결하는 과정이 바로 2차 수술입니다. 수술 전 마취를 하고
1차 수술과 똑같이 잇몸을 절개한 후 잇몸 밖으로 인공치아 뿌리와 인공치아가 올라갈 기둥의 역할을 해주는 지대장치를 연결하기 전 잇몸의 모양을 다듬고 지대장치를 연결하면 수술이 끝납니다. 1차 수술과 비교했을 때 금방 끝나는 수술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잇몸뼈의 상태가 좋아지면 환자분께 맞는 인공치아를 제작하기 위해 본을 뜨고 난 후 인공치아가 만들어지면 인공치아 뿌리와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임플란트 1차 수술이 끝나고 3개월 후에 환자가 치과에 다시 방문한 상황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임플란트 2차 수술이 끝난 후 주의사항과 관리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자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플란트 2차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술 후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하루 정도 지나면 보통 괜찮아집니다. 통증이 심할 경우 진통제를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은색 뚜껑의 나사가 환자분 잇몸에 조여져 있는데요. 나사가 풀리거나 빠진다면 놀라지 마시고 병원으로 연락 주시고 내원해 주세요. 잇몸 상태에 따라 잇몸을 꿰매는 경우 수술 일주일 후에 실밥을 뽑으러 내원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술과 담배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2주 정도 안 하시는 게 좋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이틀 정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술질을 할 때는 조심스럽게 해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입술질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염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경 써주셔야 해요. 다음으로 수술 후 관리법인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꼼꼼한 입술질이 중요하고 취침 전 입술질은 필수적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보조 구강 위생용품 사용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치아 사이의 음식물을 제거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혹시 물 사출기를 써보셨나요? 아니요. 물 사출기를 양치 후에 사용하는 것도 청결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이 매우 중요한데요. 최종적으로 보철물을 장착한 후에 2주,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검진을 꼭 받으러 오셔야 하고 그 이후에는 최소 1년에 2번 정기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주기적인 스케일링을 받으면 임플란트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고 잇몸 질환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철물이 간혹 풀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병원에 연락 후 내원하시면 다시 고정시켜 드리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해가 잘 되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